우리는 흔히 노년의 삶을 황혼의 여유로 가득한 시간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손주들과 웃고 여행을 다니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과연 지금 한국의 시니어들은 그 꿈 같은 황혼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당신 자신이 마주할 현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현재의 복잡한 경제 흐름이 시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최근 한국 경제의 흐름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물가, 즉 고물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샀던 물건의 가격이 오늘은 또 올라 있을 때 우리는 물가 상승의 냉혹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여기에 더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금리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시니어들에게는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산의 투자처를 찾기에도 마땅치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성장 기조는 경제전 반의 활력을 떨어뜨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죠. 이러한 경제적 파고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던 시니어들에게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설계했던 많은 분들은 은퇴 후에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모습을 꿈꾸셨을 테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물가에 놀라 뒷걸음치는 어르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은행 앱을 열어 텅 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손길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나죠. 꿈꾸었던 여유로운 여행 사진 대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 구직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노년의 삶이 이토록 흔들리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의아함을 안겨줍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죠.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황혼기에는 이토록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니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처럼 흔들리는 노년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를 통해 시니어들의 재정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의 재정 위기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분들의 노년 경제를 이토록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지갑을 끊임없이 비우는 듯한 답답한 현실. 함께 들여다보시.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물가는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기차처럼 쉼없이 오르고 있죠. 과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연금이나 저축액이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기는 식료품 가격 앞에서 맥없이 작아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벌레에 야금야금 갚아먹히면서 그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꼼꼼히 계산해둔 생활비가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는 거죠. 쌀 한 포대,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할 때마다 시니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곤 여기에 저금리 기조는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은퇴 자금을 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자산 증식은커녕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평생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알뜰하게 모아온 자산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었던 시니어들에게는 정말이지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혹시 모를 손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 역시 마냥 든든한 버팀목만은 아닙니다. 물론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크지만 그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죠.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오르내림에 따라 자산 가치가 춤을 추니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꿈꿨던 시니어들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집을 팔고 나면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한 자산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많은 시니어를 다시 일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마련했더라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앞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셈이죠. 구인 공고 앞에서 망설이는 어르신들의 모습, 혹은 은퇴 후 새로운 창업에 도전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자영업 시니어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은퇴 자금마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층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니 이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숫자로 마주한 시니어들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이 경제적 난관들이 우리 사회의 황혼기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역할 상실이라는 더 넓은 시야에서 한번 짚어보려. 네. 앞서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압박을 숫자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이들의 고난은 비단 통장 잔고나 물가 상승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개인의 삶을 덮쳐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라는 더 깊은 영역까지 잠식해 들어갑니다. 어쩌면 돈 문제보다 더 아프고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녀 세대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니어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극도로 망설이곤 합니다. 혹여 자녀의 삶에 부담을 줄까? 혹은 이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은 결국 가족 내에서의 소통을 위축시키고 때로는 불필요한 거리감마저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시선을 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가족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안타까운 풍경이죠. 경제적 압박은 또한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은 물론 이거니와 여유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게 되죠. 예전에는 활발하게 참여했던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모임도 재정적인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식사 한 끼, 차 한 잔의 여유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때 시니어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력과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만 조명 없이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은 때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시대에 익숙지 않은 기술 앞에서 좌절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뒷모습,
복잡한 앱 사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사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신감마저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기차에서 혼자만 멈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소외감은 시니어들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압박이 사회적 관계를 허물고 개인의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시니어를 단순히 돈을 벌거나 쓰는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이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평안 대신 고립과 역할 상실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의 쓸쓸한 뒷모습, 가족 모임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 앞에서 막막해하는 모습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황혼기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니어분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깊은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았죠.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시스템, 즉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이나 복지 제도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파고를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설계된 시스템이 현재의 복잡한 경제 구조와 노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시니어분들의 경력과 경험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죠.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사회적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겪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정작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시니어분들의 모습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시니어분들이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지만 복잡한 금융 상품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투자 사기에 노출되거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위험도 상존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시니어분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더 나아가 시니어 복지 비용 증가가 젊은 세대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죠. 마치 하나의 저울처럼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한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 시스템은 시니어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여러한 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논의되는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도 시니어분들의 현실적인 삶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니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시니어분들은 그저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의 경제 동향이 시니어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개인의 고통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과 미래를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 과제와 다름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문제가 사회적 고립을 낳고 기존 정책의 한계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니어 문제가 곧 우리 모두의 미래 문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이라는 점을 말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그 복잡한 뿌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시니어 경제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고난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가 직면할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할수록 우리 사회의 활력과 안정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와 새로운 대안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